윤 총장 지지율은 자체 발광이 아닌 반사이익이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철석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거든요. 가여워요. 물론 어떤 정치인도 지지율이 영구불변한 건 없죠.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유효기간이 있다. 내년 4월에 올 연말에도 영향을 당장 받을 수가 있고요. 윤 총장에 대한 이 지지 열기가 좀 식어버릴 수도 있고, 윤 총장이 자기 대선 후보와 같은 지지율이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거든요. 네,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계속 화제입니다. 검찰총장의 정치권 진출, 또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, 또 어떤 조사는 3위 이렇게까지 오르내리는 윤석열 지지율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 놓고 한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배 소장님, 네. 윤석열 총장이 어떤 때는 1위, 지난번에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나왔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3위. 하지만 대개 어쨌든 지지율이 올라갔고 10% 이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윤석열 지지율 이거 실체가 있는 겁니까? 실체가 없는 건 아니죠. 실체가 없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. 첫 번째로는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네. 어떤 조사에는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. 이건 가장 큰 차이는 조사 방법과 보기의 문제입니다. 보기.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좀 더 뚜렷하게 내 의사를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. 가령 이제 우리가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어떤 후보 좋아하세요? 그러면은 본인이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속마음은 있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수 정당이거나 보수층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에는 잘 속내를 안 드러냅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면접원이 자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자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면 윤석열이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해요. 그런데 이게 자동 응답 조사가 되면은 뭐든 누르긴 눌러야 돼요. 그러면 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데 보수인데 보니까 다른 후보는 잘 모르겠고 뭐 뾰족한 수도 없어 보여요. 근데 아이 윤석열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. 이 대한민국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되지만 검찰이 몽둥이로 봐서는 안 됩니다. 이게 또 보수층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. 보수층들이 볼 때는. 그러니까 빼롱 하고 누릅니다. 그러면은 그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높게 나오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그냥 주관식으로 한다. 누군지 말씀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이것도 좀 바로 대놓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높게 나왔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없어요.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 중에서도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었던 홍준표, 안철수 이렇게만 윤 총장하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? 윤석열이야 이렇게 모이거든요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윤 총장이 보기 때문에 또 이제 조사 방법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샤이 윤석열 이야기가 나옵니다. 샤랄라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윤 총장 지지율이 그냥 이게 정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나온 지지율이냐 자체냐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 뭐냐면 자체 발광은 아니다. 반짝반짝 스스로 견인했다면 그리고 스스로가 또 윤 총장이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. 할 수도 없어요. 현직 검찰총장이. 그러니까 이건 대선에 출마할지 그런 비슷한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.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다.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지금의 윤 총장 지지율은 자체 발광이 아닌 반사이익이다. 왜 반사이익이냐?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들이 결집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는 뭐냐? 누가 못마땅한 거냐? 현 정부가 못마땅한 것도 있죠. 그런데 현 정부가 단순히 못마땅하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윤 총장 쪽으로 결집 안 할 거예요. 심지어는 화환도 보냅니다. 화환이요. 서초대로변을 쫙 들었으니까 300m. 이른바 화환과 화분의 전쟁이죠. 요즘에는 화환 정치를 해요. 그러니까요. 서로 경쟁해요. 서로. 그러니까 화환을 쫙 보수단체에서 보내니까 또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과천 법무부 청사로 화분을 보냅니다. 정말 이 꽃 가지고 왜 이러시는지.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철석 이렇게 되면 자극이 되는 겁니다. 네. 이른바 우리가 지지층들이 결집될 때 아주 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수세에 몰려 있다.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거든요. 가여워요. 네. 윤 총장. 근데 윤 총장은 검찰총장입니다. 사실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요.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는 윤 총장 저렇게 그냥 현 정부에서 당하네. 이러다 보니까 윤 총장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요. 맞을수록 올라간다. 그럼요. 이른바 이제 때리기에 따라서 때릴수록 더 지지율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걸 겁니다. 윤 총장의 지지율이 그러면 영구불변할 거냐? 물론 어떤 정치인도 지지율이 영구불변한 건 없죠. 영원한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의 이 지지율이 지금은 추미애 장관의 때리기인데 네.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르겠어요. 계속 갈 거냐? 네. 그런데 지지율이 유지가 될 거냐? 배 소장이 또 시사 전월에 네.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유효기간이 있다. 유효기간이 있다. 유효기간이 있다. 이 유효기간은 언제냐? 내년 4월에 올 연말에도 영향을 당장 받을 수가 있고요.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윤 총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. 네.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.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확 바뀌면 지금까지는 이게 소리나게 요란하게 윤 총장을 때렸다면 아주 조용히 마치 스텔스기처럼 이렇게 윤 총장을 고립시킨다면 이건 또 그동안에 자극됐던 거하고는 다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이 지지 열기가 좀 식어버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시점상의 시기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내년 이제 보궐선거입니다. 네. 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이제 여야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제는 이 기지개를 켜거든요. 이때 윤 총장이 과연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 거냐. 그리고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입니다. 네. 그렇다면 또 그 전에 뭐 국정감사가 있다.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그 퇴임하고 뭐 할 겁니까?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기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.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면 윤 총장이 자기 대선 후보 같은 지지율이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거든요. 본인이 뭔가 발언이 있어야 돼요. 네. 이게 지지층들은 지지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해가죠. 희박해집니다. 예. 사라져갑니다.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지지층을 견인하려면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윤 총장 중심으로 좀 정계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. 아니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네. 과연 그럴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. 너무 그림 같은데 실제로 배 소장께서는 윤 총장이 현실 정치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 두 개 중에 어떤 쪽에 방점을 찍습니까? 또 데이터 전문가들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. 하지만 네. 쉽지 않다. 쉽지 않다. 분석을 해볼 때는 쉽지 않다. 왜냐하면 역대도 그렇지만 검찰총장 더구나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올랐던 적은 없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게 윤 총장이 말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대권에 대한 비전과 또 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이 대통령 간부 참 괜찮은 사람이네. 이렇게 판단해서 지지율이 10% 되든 20% 되든 만들어졌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. 하지만 외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? 안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?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?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그런 만큼 뭐 다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. 네. 물론 윤 총장이 견인하고 있는 이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또 보수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에 대한 자극이 된 거예요. 그렇지만 앞으로 이 현상이 지속되겠느냐. 이 현상이 때리기 현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국민의힘 그래도 보충해서 지지할까. 그렇다면 검찰총장으로서 현실 정치에 몸을 담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런 전통적인 이 정치 공식 여기서 다르게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다면 쉽지는 않은 길일 것이다. 네. 저도 전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신기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있기는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. 내용상 보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없는 것이다. 뭐 그런 맥락에서 썼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보이지도 않는다. 결국은 이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더 처하게 된 거 아니냐. 이런 분석도 있어요.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윤 총장의 부각은 여권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. 네. 왜냐하면 당장에
윤 총장과 추 장관이 대결을 하다 보니까 추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? 나는 계획이 될 때까지는 정치적 야망이 없어요.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추 장관이 앞으로의 행보는 뭐냐?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대권 출마를 선언하는 경우에 윤 총장하고의 대결 구도 끝나고 그러면 이재명, 이낙연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. 네. 또 이낙연 대표는 요즘 굉장히 이제는 강하게 나옵니다. 왜? 윤 총장, 추미애 장관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검찰 개혁을 못하면 그 모든 화는 또 이낙연 대표에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7개월 당대표를 하더라도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되면 내년 3월에는 또 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검찰 개혁도 안 돼 있고 보궐선거 성적도 중요하거든요. 계속 이러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 검찰 충돌을 하다 보면 공수처 출범도 잘 안 되고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거든요.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지금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당대표로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면 네. 이 윤 총장의 부각이 이낙연 대표에게도 영향을 줍니다. 아하. 그러면 이재명 지사야말로 사이다죠. 2017년 당시 촛불 민심 네. 광화문에 나와서 한 언론사가 질문을 합니다. 음. 아니 성남시장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서울에 나올 때예요. 이랬더니 무슨 소리예요?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?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네. 이재명 지사예요. 예. 그의 사이다 합법.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이낙연 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외연이 그래도 더 넓은 사람이 누구냐? 이재명 지사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가를 받아요. 네. 그러니까 경북에서도 본인 고향이 안동이니까 영남권에서 지지를 좀 더 많이 받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역 화폐 맞아요. 기본소득 해야죠. 이러니까 꼭 더불어민주당 아니더라도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조금 더 지지하고 네.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도층에서 또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어요. 네. 이러다 보면 이 지사는 신경이 쓰이는 게 내 경쟁자는 지지층이 약간 겹친다 이낙연 이거죠. 그러니까요.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캐릭터 겹치면 싫어하거든요. 네. 배 소장과 저는 캐릭터가 전혀 안 겹칩니다. 전혀 안 우리 겹치죠. 싫어하지 맙시다. 네. 예. 배 소장 헤어스타일 하기는 아무도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의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배종찬 소장의 분석, 흥미로운 분석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.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. 약간은 좀 내년 정도 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실은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.